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이번 10번째 실험은 패시브 소자를 사용한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마지막 주차는 실험 10, 11, 12 세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럼 실험 10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의 목적은 교류 회로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 이해하고 회로 구성에 따른 필터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제목과 같이 수동 소자로만 구성된 필터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수동 소자로 구성된 필터의 특성을 실험을 통해 파악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수업에서 어디까지 배운지를 몰라서 기초이론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했었지만 그렇게 하니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레포트 쓰기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용을 줄이고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해서 간단히 정리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이론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해 오는 것인데 대신에 저번에 한번 자유롭게 써오도록 했더니 뭘 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6가지나 돼서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깊은 내용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 응답은 다양한 주파수의 입력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됐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파수 응답은 어떤 꼴로 나타내고 크기 응답과 위상 응답이 있다. 크기 응답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데시벨을 쓴다. 이 정도로 핵심 몇 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드 선도는 조금은 그릴 수 있을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저장 소자가 한 개만 있는 1차 회로만 할 거기 때문에 보드 선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1차 회로를 보드 선도에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원리 같은 건 필요 없이 그냥 1차 회로에 대한 응답을 간단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오시고 그거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만 쓰시면 됩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필터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다른 모든 신호는 감쇄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필터는 저역 통과 필터, 고역 통과 필터, 대역 통과 필터, 대역 저지 필터 4가지 유형이 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쓰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서 더 자세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RLC만 사용한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필터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소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로패스 필터고 어떻게 해야 하이패스 필터인지 회로 그림과 이 간단한 출력 결과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이나 계산식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로패스인지 하이패스인지 이런 회로 그림과 그리고 출력 결과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 필터와 액티브 필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번 실험에서는 RLC 같은 수동 소자만 사용해서 필터를 구성할 거고 다음 실험에는 능동 소자도 사용해서 이런 액티브 필터를 구성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 소자는 연산 증폭기나 트랜지스터처럼 작은 입력 신호를 큰 출력 신호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자입니다. 따라서 능동 소자를 사용한 이 능동 필터는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이 수동 소자만 사용한 수동 필터는 수동 소자가 신호를 감쇄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보다는 작은 출력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시브 필터는 이득이 항상 1보다 작고 이 액티브 필터는 이득이 1보다 클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이론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비보고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 1과 같은 RC 회로에서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로패스 필터인지 하이패스 필터인지 밴드패스 필터인지 등 어떤 필터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단 주파수, 즉 컷오프 주파수를 구하고 크기 응답을 보드 플롯에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어떤 필터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RL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 순서입니다. 실험 순서는 먼저 그림과 같은 RC 회로를 구성하고 함수 발생기를 진폭이 5V인 정현파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폭이 5V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저번 실험에서 많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폭 5V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V로 스윙하는 정현파이기 때문에 피크 투 피크 전압은 10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는 10VPP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발생기 주파수를 100Hz로 설정하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동시에 관측하면서 입력과 출력의 진폭과 위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저 기능을 쓰든 커서 기능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300Hz, 1kHz, 3kHz, 10kHz, 30kHz, 100kHz로 계속 올리면서 측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의 진폭이 입력 진폭의 0.707배가 되는 컷오프 주파수를 찾아서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 2의 회로와 그림 3, 4의 회로에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험 순서를 쓰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쳤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실험 순서대로 100Hz, 300Hz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주파수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함으로 주파수 응답을 보는 AC 스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AC 스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VDC나 V사인을 사용했는데 이제 VAC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VAC를 검색해서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크기는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1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로를 완성해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세팅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의 타임 도메인에서 하고 아니면 DC 스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AC 스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임 도메인을 눌러서 AC 스윕으로 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팅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이 X축을 로그 스케일로 맞춰주고, 아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뮬레이션 시작 주파수, 여기는 끝 주파수, 그리고 여기는 이 주파수 몇마다 이거를 반복할 건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상도에 해당하므로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한 파형을 얻을 수 있지만 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10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주파수 범위가 시작과 끝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면 이 값도 좀 키워주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작게 해놓고 좀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고 확인을 한 뒤에 이제 이번에는 좀 노드 번호를 지정하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키보드에서 이 N키를 누르면 이렇게 노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드 번호를 쓰고 저는 1을 썼습니다. 그래서 1을 쓰고 OK를 하면 이렇게 마우스에 이런 상자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저항 왼쪽에 이 입력 시도 측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다가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노드 번호가 1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2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노드 번호가 1이고 여기 노드 번호는 2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 그라운드가 있는 부분의 노드는 노드 0, 0번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런 해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는 프로브를 사용해서 보는 방법이 아니라 이 트레이스를 직접 추가해서 보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add trace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스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주파수 응답이니까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V2, 여기 노드가 노드 2니까 V2에다가 나누기를 하고 V1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바로 이쪽에 나타나니까 잘 주의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V2를 누르고 나누기를 누르고 V1을 누르거나 아니면 직접 다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썼으면 OK를 누르면 이렇게 파형이 나타납니다. 저는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굵기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그래프는 이 전압 나누기 이 전압에 대한 출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보면은 지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걸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 크기가 0.707배 되는 부분이 주파수가 약 1.595kHz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컷오프 주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드 플롯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을 테니 보드 플롯을 그리는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트레이스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V2 나누기 V1이던 거를 이제 일단 여기 dB를 선택해서 dB 가로 안에다가 이 V2 나누기 V1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앞에 이런 그래프보다는 이 그래프가 더 로패스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파형일 겁니다. 이게 로패스 필터의 크기 응답이고 여기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크기 응답이 아니라 위상 응답을 보기 위해서 이 P를 선택하면은 이 P 안에다가 V2 나누기 V1을 써주면 이제 위상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Y축 눈금은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100도까지인데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Y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도부터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부터 0도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눈금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 로패스 필터에 대해서, 보드 플롯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위상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막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컷오프 주파수에서 이게 마이너스 45도쯤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형도 이렇게 약간 곡선지게 내려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보드 플롯에 그리듯이 이렇게 크기 응답과 위상 응답을 따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이 크기 응답의 값이 마이너스 3dB일 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dB에 가장 가까울 때가 이렇게 1.598kHz 정도 됐습니다. 이때 위상을 보면 위상도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45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과정들이 좀 있었지만 좀 중요한 거는 이 보드 플롯처럼 나타낸 이 그림과 그리고 이 주파수 응답 그림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그림 1,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 2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얻었고, 그리고 보드 플롯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 컷오프 주파수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림 3회로입니다. 그림 3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을 보고 이렇게 컷오프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보드 플롯에 그리고 이렇게 컷오프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4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과 컷오프 주파수, 그리고 이렇게 보드 플롯과 컷오프 주파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될 거는 이렇게
RC 회로에서 로패스 필터일 때 주파수 응답과 보드 플롯,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일 때 마찬가지로 2개, 그리고 RL 회로에서 로패스 필터일 때 2개, 하이패스 필터일 때 2개, 이렇게 각각 해서 8개를 해오시면 됩니다. 사진을 8장으로 정리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해오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자세히 해오셔도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형과 이 회로 그림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2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험입니다. 이번에도 실험하는 동영상은 생략하고 이 실험에서 어떤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지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도 좀 쉬운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없어도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개수를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사진으로는 이 회로를 구성한 회로 사진, 그리고 이 함수 발생기를 설정을 하고 이 100회를 찔 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동시에 관측해서 이 미저 기능을 사용하든 커서 기능을 사용하든 이 입력과 출력 간의 진폭과 위상을 비교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세팅에서 이제 주파수만 올리면서 300, 1kg, 3kg, 10kg, 30kg, 100kHz로 올렸을 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똑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사진으로는 이제 차단 주파수에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차단 주파수는 그냥 이 크기를 비교해서 0.707배가 될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 1회로에서 9장이 나왔다면 이제 나머지 이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총 36장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소 36장이고 다른 과정이 있으시면 그것들도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실험이랑 상관없는 이상한 값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실험 10 실험 동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